반갑습니다. 네, 생물 담당이시고 스템 교육 전문 연구원이십니다. 김승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FIT에서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에 대한 얘기를 아까 안신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영재에 관한 얘기를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어머님들은 기출문제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스팀이라고 하는 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지만 STEAM은 STEAM의 약자로 과학, 공학, 수학, 아트 이런 걸 다 합해서 조합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컨셉의 학습법인데요. 특히 과학과 수학의 융합을 학교에서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잖아요. 핫 이슈가 됐었고 이번에 기출문제를 봐도 다는 못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물리와 화학 혹은 화학과 지구가 물리와 생물 이렇게 연계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서울영재학교에서 나온 문제예요. 단편적으로는 생물만 가져왔는데 KI, NaCl, AgNO3, CaOH2 요런 되게 사진을 찍으시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런 용액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애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해당 부분은 광합성 2009 개정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다단원 광합성 내용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난이도는 서울과학고지만 다른 과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냥 평이한 정도로 기본 수준에 있는 학습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같은 경우는 광합성의 개념 이해로서 명반응과 안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연학원 같은 경우는 생투까지 해야 된다, 전자전달계네,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요거는 생물 파트에서 하나만 따온 건데요. 이 생물과 관련해서 2, 3번은 물리와 화학과 융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뿐만 아니라 물리와 화학을 심도 있게 중등 과정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다음 서울영재 요 같은 경우는 저기 해당 부분 보시면 생물의 진화입니다. 애들이 진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하네, 아니면 생물은 그냥 닥치고 암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생물의 진화 파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그 생물의 진화와 유전과 자극과 반응을 다 알고 있다면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을 문제가 나왔고요. 또 제가 요거는 생물만 단편적으로 나왔지만 그 밖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이 물고기의 눈,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물고기 어안 렌즈 이거를 제작해보라 라고 하는 물리적 융합 문제가 또 나왔고요. 지구과학적으로 망원경을 제작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물리만 물리충, 화학충, 생물충 이게 아니라 전 범위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종인천예술영재학교입니다. 세종인천예술영재입니다. 말 그대로 예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단편적으로만 따온 거고요. 적혈구는 왜 핵이 없는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단어는 그 중학교 2학년 순환 부분에서 세포가 나옵니다. 혈액의 세포가 나오는데 그 혈액의 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아는지, 그 다음에 혈액에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생물의 분류로서 원핵생물,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를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되게 학교에서도 이 파트가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도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물리에서도 역학 전자기파보다는 광학과 파동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생물에서 진화 분류가 꼭 각자의 영재학교에서 꼭 하나씩 포함되는 걸로 봐서는 전 과정을 고루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세종 인천 쪽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적혈구를 표면에다 깔아놓고 했을 때 V라고 하는 판을 V라고 하는 속도로 쭉 이동했을 때 적혈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추론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2009 개정 고등학교 생투 세포와 물질 대사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애가 생투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물리 중등 생물 심화까지만 했더라면 충분히 세포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술을 잘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상이지만 세포막의 형태적 구조와 기능의 이해를 토대로 했다면 잘 풀었을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수식으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 문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유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 어머님들 다 학교 다닐 때 멘델의 유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본 토대로 해서 얼마나 깊게 사고하고 얼마나 정확한 답을 유추해서 써야 되는지 문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얘도 난이도는 유전 파트라고 하는 그 유전 등판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상이라고 했지만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하고 깊이 있게 사고를 했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그림까지도 그려서 썼을 법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생물은 이 정도 분석이 됐고요.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 중에서 배치동 거의 영재 1타입니다. 한다니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거를 제가 잠깐만 브리핑을 드리자면 지구과학에서는 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성 쪽에서 금성 관측자, 금성에서 지구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문제죠. 그래서 요런 그 행성 파트의 문제가 나왔어서 자칫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건 넘어갈래, 그냥 암석이나 외울래 하는 애들은 이제 다 폭망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저희는 그래서 전 범위로 끝까지 조금 찍으실까요? 전 범위로 행성까지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저희 학원 학생들은 별로 천문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심화만 잘 해도 아까 안신근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심화만 해도 그 사고력을 잘 배양을 한다면 어머니들 충분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